안녕하세요. 관세사 내국서비스법 강사 차지원 쌤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개정세법이라고 해서 뭐 부가가치세, 개소세, 마지막으로 주세 어떤 것들이 내용의 변경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일단 25년도 기준으로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개정된 내용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이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저희 세법 부가가치세, 내국서비스세를 기준으로 별로 그렇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혹여나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문제는 나오겠죠. 일단은 부가가치세 내용들이 한 6개로서 개정사항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어떤 거는 신규로서 어떤 내용이 추가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를 좀 연장시켜 줄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개정 너무 이렇게 많은 거 아니야?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 정도 됐구나.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한번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부가가치세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동물 진료해주는 거 굉장히 말이 많죠. 이것 때문에 하여튼 동물 진료? 이게 애완동물이라고 하면은 과세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장애인이 기르는 거 이런 분들이 기르는 그 동물에 대한 진료 영역은 또 면세가 되고 그렇잖아요. 기본 골자는 이랬어요. 근데 이 동물에 대한 그 진료 영역이 너무나 이렇게 값이 비싼 나머지 이런 것 좀 이렇게 면세를 해줘라. 조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과세에서 면세로.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게 면세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치료, 예방, 진단 목적으로 조지한 이렇게 혈액 공급. 여기서는 혈액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세였는데 면세로 적용이 된다더라. 그런 내용인 거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 거군 요거.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혈액이 붙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 그 두 번째.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아시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 좀 번거로워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걸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가지고 좀 고생 좀 하시네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고생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전자로 발급을 하면은요 1건당 200원씩 우리가 부가세 때 이렇게 감면을 해줄게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직전 연도 사업장별 총급여 합계액이 수익금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그 다음에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그런 분들도 왜냐면은 직전 연도 3억 원 미만? 난 아예 직전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 연도에 매출이 없는데 나 어떡하지? 그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확장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간당간당했어요. 이거를 지금까지 뭐 유지를 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27년도까지 이걸 계속 적용해 주기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발급 건수 200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뭐 아셔야 돼요? 연한도 얼마죠? 100만 원. 요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게 연장이 되었다더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관세사에서는 좀 나을 확률이 극히 드물기는 한데 일단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포탈 사업자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수시부가 근거 신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징하게 안 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과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이렇게 근거 규정을 아예 못 박은 거죠. 왜냐면은 이게 규정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과세를 할 때는요 반드시 그 사람한테 경제적 손해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세금을 한 1,000만 원 정도 내야 돼. 그리고 내가 세금을 1,000만 원 정도 부과를 해야 돼요. 나는 돈이 나가는 거고 내가 돈은 들어오는 건데 이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내가 이걸 왜 내야 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법에서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좀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이게 실무적으로는 다 있었다는 거죠. 이걸로 다 행해졌는데 그거를 법령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20대 혹은 30대 초반에 그런 직장인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은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혹은 소득이 발생했어도 근로소득 위주로 발생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로소득 말고도 우리가 그냥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점업이라든지 자영업자로 이렇게 사업을 일으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사업소득을 하려면요, 본인 명의로 해야 돼요. 원칙은 본인 명의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용불량자라고 칩시다. 아니면은 회생을 진행 중인 그런 단계라고 쳐요. 이미 다 이렇게 방해가지고 좀 일으키려고 어느 정도 그 빚을 탕감받는 그런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올까요?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니까 묻는 거죠. 안 나와요. 대부분 안 나요. 그러면은 이게 위법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떡하죠? 묻네요. 그러면 나 지금 사업도 못하고 이런 그 파산난 사람들은 일반 직장인에 가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형제 아니면은 나의 부모, 이분들은 아직 신용은 괜찮으시거든요. 이분들 명의를 빌려요. 그래가지고 이분 명의로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거 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산세도 부과하고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가산세가 1%이고 그리고 또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1%에서 여기 0.5%로 가산세 오히려 깎아주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더 강화해야 되는 거죠. 1%에서 2%로 0.5%에서 1%로 가산세율을 올린 거예요. 왜냐면은 가산세율 이거 올랐는데 하지 말아야겠다. 나의 형제, 나의 부모의 명의를 빌리지 말아야겠다. 그럴 제재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가산세가 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간이가세자와 관련된 가산세 규정은 잘 문제에서 나오지는 않죠. 잘 다루지도 않고 가산세는 일반가세자 기준으로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2026년도를 기준으로 책을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1%가 아닌 2%로 이렇게 부과될 그런 책으로 이렇게 내용으로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숫자 자체가 세법에서는 거의 매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다음으로 개별 소비세. 근데 개별 소비세 개정이라고 하는 게 참 그래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개정이 된 게 조금 타이트해요. 요즘 불경기예요. 어느 정도 불경기냐? 거의 IMF 시절에 그 하락을 찍는다고 할 만큼 불경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안 팔려요. 자동차 구매가 굉장히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취업도 잘 안 되고 매출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내가 있던 것도 팔아야 되는 거지 지금 신규로 구입을 하겠어요? 구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자동차 회사 매출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시적으로나마 이 자동차 우리가 구입을 하면은 뭐가 붙어요? 여러분들 개별 소비세 지금 개별 소비세 하고 있어요. 개소세가 붙는다는 거예요.
개소세 얼마나 묻죠? 저희 배웠는데. 물품 가격의 5%. 5%가 이렇게 부과가 되거든요. 자동차가 얼마인지에 따라가지고 개소세도 진짜 들쭉날쭉 하겠죠. 근데 일단은 너 지금 개소세에 대한 부담도 이게 좀 크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낮춰줄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경기라고 해서 자동차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판매하는 것도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게 25년도 6월 30일까지야. 25년도 기준으로 상반기까지만 개별 소비세에 대한 감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원래 우리가 물품 가격에 5% 과세했잖아요. 그거를 3.5%로 경감시켜 줬어요. 그러면은 이게 1.5%가 지금 감면이 된 건데 이게 자동차의 가격에 따라서 1.5%도 100만 원을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넘기지 못하는 그 한선 안에서만 우리가 면제를 해주겠다. 감면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일단은 탄력세율이 적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잠정세율, 뭐 탄력세율 이런 표현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게 기본세율. 원래 기본세율이 여기 지금 5%인 거예요. 5%. 근데 지금 탄력세율로서 적용이 한시적으로 되는 게 3.5%인 거죠. 그러면은 기본세율보다 탄력세율이 우선하니까 이거부터 상반기까지는 부과가 되겠죠. 그런 얘기. 예. 그 다음에 LPG 이거 부탄과 관련된 환급 특례인데 원래 이거 그 환급 대상이 가정용 부탄밖에는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수소 제조용 부탄도 마찬가지로 환급을 너네들도 해주겠어. 이렇게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별거 아니긴 하지만은 요즘 뭐 수소 경제 활성화 이런 걸로 이런 것도 다 추가가 되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일단은 개소세라고 하는 거 참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차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안 팔리고 있으니까 상반기까지만 깎아주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수소 뭐 대체 연료이다라고 하면서 참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그 석유 아프리카랜다. 그 석유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전기라든지 수소라든지 다른 대체 연료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흐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이 환급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 주세 진행하도록 할게요. 전통주. 여러분들 전통주 좋아하십니까? 50% 경감인 거죠. 기본 세율의 50%를 경감한다. 그리고 다 되는 거는 아니고 각각의 제한이 있었어요. 발효주, 증류주를 기준으로. 그런데 이 기준이 상향 조정됐어요. 보시다시피 늘어난 거죠. 원래 500밖에는 안 됐는데 700으로, 그리고 250밖에는 안 됐는데 350으로. 그럼 뭐예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커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떤 거죠? 전통주에 대한 소비를 진작하고자. 왜냐면은 요즘 참 술도 잘 안 마셔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들썩들썩 이렇게 술자리를 한다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다운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술도 요즘은 1인 혼술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 음료 문화를 즐기는 그런 걸로 이렇게 대체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통주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네. 그러면은 전통주를 많이 소비할 수 있게끔 어떤 걸 도와줘야 돼요?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죠. 지금도 물론 50%로 깎아주고 있기는 하는데 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도량을 훨씬 더 늘려가지고 이러한
면제는 아니죠. 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그 범위를 훨씬 더 이렇게 확대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50%가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그 범위에 따라서 50% 감면되는 거 있고 또 30%좀 그렇기는 하죠. 그래도 이 전통주를 제조해서 반출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라는 거죠. 범위 자체가 확대됐으니까. 이런 전통주에 대한 주스의 경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본 세율에 넘어서 약간 탄력 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살펴봤고요. 일단은 저희 주세와 관련돼서는 이거 하나밖에는 없어요. 별로 이렇게 개정된 내용이 잘 없습니다. 혹시나 이거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 50%, 30%의 그 범위를 묻는 숫자 단위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일단은 개소세하고 주세는 숫자를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개정세법과 관련된 내용들 진행을 해봤고 여러분들 딱 보셨다시피 개정된 내용들이 그렇게 비중 있는 내용을 차지한다든지 혹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개정 내용이라고 하는 게 항상 그 기출문제에서는 그래도 한 문제라도 두 문제라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추세인 거죠. 확실히 공부하셔가지고 기출문제에서 학습하시고 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강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